25년 7월입니다. 모의고사 해설 몇 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 이제 수능이에요 하는 그런 시점들이 분명 다가올 겁니다. 왜 학기 초에는 안 올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냥 막 빨리 봐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 어쨌든 이게 많이 바뀔까요? 아니, 엄청나게 바뀌지 않지.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갑자기 저기 뭐 아래쪽 학교 갈 거를 이렇게 서울 뭐 중심지에 있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욕심을 가지면 엄청난 운과 뭐 이런 게 따라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12년 동안 살면서 초1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부분에 조금 중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어렵지 않죠? 지수법칙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번 해설을 준비하고 지난번 그 7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왔을 때 가졌었던 느낌 중에 하나가 어쨌든 6월 모의고사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앞쪽에 있는 초반 문제에서. 근데 결국 9월 모의고사하고 수능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틀리지 않아야 할 문제를 절대 이제 틀리면 안 된다는 거,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드리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뭐 해설을 별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다음에 2번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로서 f'1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니 그걸 그대로 기억을 해서 미분을 때리면 3x제곱 더하기 1이니까 x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어서 답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갔을 때 문제는 항상 등차 하나 등비 하나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 문제인데 등차로 계산하려고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등비 수열이 나왔다 하면은 a 곱하기 r의 n-1승이 일반항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를 하나 여러분들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들 갖다 집어넣게 되면 A1과 A13 갖다 곱하는 건 A하고 AR 12승 갖다 곱하는 거죠. 그것이 64가 되고 얘가 A제곱 R 12승이고 정리를 해보면 A 곱하기 R의 6승에 다시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곱해서 64가 되는 거니까 안에 들어있는 게 8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는데 모든 항이 양수기 때문에 초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여서 안에 들어있는 A 곱하기 R의 6승 역시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8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에서 A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궁극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AR 세제곱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혹 상황에 따라서는 저 묶음 관계 하나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A2분의 A5는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AR분의 AR 4제곱이죠. 얘가 R 세제곱이 되는 거고 R 세제곱이 2니까 여기 있는 요 R 6승에다가 R 세제곱 대신에 2를 갖다 집어 넣어 보시면 4A가 8이고 양변을 4로 나누면 A가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R 세제곱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도 알고 있고 AR 세제곱 두 개 갖다 곱해서 결론 내리면 어렵지 않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4번으로 넘어가서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우극한 존재, 좌극한 존재 두 개가 같아서 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고 두 개가 같아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안 풀잖아요. 우리는 이보다 작을 때,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다 뭐 갖다 집어넣자? 2 갖다 집어넣자. 그래서 2 집어넣으면 8a-5가 2a 더하기 1이다. 한쪽으로 넘기면 6a가 6이다. 양변 6으로 나눠주면 a 값이 1이 되는 거 어렵지 않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슷한 느낌의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문제 내놓고 송우찬이 찍어서 맞췄다! 막 이렇게 수능에 홍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gx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fx라고 하는 두 개씩을 곱해서 만들어진 거, 알고 싶은 건 g'1이니까 미분을 갖다 때려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곱의 미분법. 그래서 g'x는 앞에 있는 거부터 미분하시면 2x 곱하기 fx 그리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알고 싶은 건 g'1이니까 x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f'1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앞에 누가 나와 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 있기 때문에 f'1의 값은 얼마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G'1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F1을 통해서 계산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케이? 6번. 그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나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나왔을 때 뭐 써야 되는 거냐면 그 삼각함수 가계 변환 공식 써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2분의 1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n이 홀수라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4분면의 위치가 2, 4분면이라서 얼사탄코 어쩌고 저쩌고 할 건데, 이제는 조금 빠르게 될 것 같아. 앞에 게 계산해보면 코사인 세타, 뒤에 게 사인 세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고2반에 아직도 들어가면은 막 또 4분면 갖다 그려가지고 얼사탄코 계산하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딱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을 알아듣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삼각함수의 관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고? 1이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5분의 루트 5인데 그걸 갖다 제곱하면 5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전개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인데, 여기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2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각각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사인과 코사인을 갖다 곱한 값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번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죠.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만족할 때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런 걸 얘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적분 문제가 나왔을 때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인테그랄 뭐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3까지 혹은 a에서부터 b까지 fx dx와 여기다가 뭐 x제곱 더하기 2를 더한 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 그럴 때는 여기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냐면 치환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c라는 상수. 왜냐면 f가 뭔지 알아볼래요? 모르죠? a하고 b는 뭐 정확히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2에서부터 3까지라고. 근데 그 f가 뭔지 모르니까 실질적인 적분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 함수를 a에서부터 b까지 정확한 범위에서 적분하게 되면 적분 값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쟤를 c라고 하는 상수로 치환을 해놓고 계산을 하는 거다.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ftdt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x값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은 집어넣고 갈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f라고 하는 함수가 뭔진 모르지만 실제로 적분을 못하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유일하게 적분값을 계산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1 갖다 집어넣었을 때죠. 왜냐면 f가 뭐든 간에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좌변은 0, 우변은 f1-1 한쪽으로 넘기면 f1이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ftdt가 x 곱하기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x에 관해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나올 거냐면 f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지금 x 곱하기 fx를 다시 고변 미분법 하는 거니까 fx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 날라가죠. 한쪽으로 넘기면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3x 제곱이고 양변 x로 나누면 f 프라임 x는 3x. 그걸 가지고 부정적분해서 fx를 만들어 주시면 2분의 3x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라서 f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아까 이미 계산해놨던 f1의 값이 1인 걸 이용을 하면 적분상수 c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거 이용해서 f를 구하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네. 그게 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하나 칠까? 1이 아닌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사실은 a나 b나 양수이기만 하면 진수 안에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한 조건을 둔 거예요. 무조건 A, B가 뭐여야 된다고? 자연수여야 된다고. 저게 자연수이거나 혹은 정수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A, B가 실수일 때는 연산의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이 지금 보시면 하나는 2고 하나는 4니까 어쨌든 로그의 핵심은 밑이 같아야 연산이 가능한 거잖아. 근데 저 4를 2로 만들어가지고 루트 씌우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얘를 4로 만들어가지고 로그 4의 a제곱 로그 4의 ab 라고 만들어주면 얘는 로그 4의 a 세제곱 곱하기 b,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4의 a 세제곱 b가 2분의 5가 된다는 건 진수인 a 세제곱과 b의 곱이 4의 2분의 5승, 4는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5승, 다시 말해 3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어떤 두 개의 숫자 a 세제곱이랑 b를 갖다 곱해서 32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사실 되게 다양한데, a하고 b는 1이 아닌 자연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a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b가 4가 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 2의 세제곱 곱하기 4로서 32가 될 테니까 굳이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은 a가 1일 수는 없고 이게 30이면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반드시 2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2는 가능했고 3은 말도 안 되고 4는 집어넣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2의 6승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가하다, 뭐 이렇게 잔소리가 잘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수능 보러 들어갔을 때 핵심은 답이 보이면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문제에서 그게 가능한 모든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같은 문제를 제외하고, 오케이? 뒤에도 이따가 그런 식의 설명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망설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에 대한 뭐 좀 깨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갖고 그런데, 이게 다항함수 fx가 아니라 이차함수 fx라고 하는 표현이 문제에서 먼저 나왔다면 사실은 뭐가 좋냐면 그냥 그 f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실질적으로 함수를 찾아가는 형태의 계산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자, 왜냐면 그래서 이 f'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적분값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얘기했냐면 지금 0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는 f'의 부정적분 중 하나인 f를 놓고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얘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냐면 f1에서 f-1을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f1 빼기 f-1이 0이 되는 상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f0 빼기 f-1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0부터 1까지 또 f' 적분하는 게 있거든. 여기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냐면 f0 마이너스 f1은 그대로 두고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를 먼저 한번 하고, 미안해요 여기 잘못 썼네요. f1이 아니라 f-1입니다.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f'x dx 하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2x dx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놓으면 위에서 우리가 f1-f-1이 0인 걸 f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계산을 해냈던 것처럼 저 f' 하나는 따로 적분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한번 적분을 좀 해보시면 f'x의 부정적분이 fx니까 0, 1이고 f0 빼기 f-1 더하기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2x dx 이고 다시 써놓으면 f0 마이너스 f-1 더하기 f1 마이너스 f0 하고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2x dx를 한 번 더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날아갈 거 보이십니까? F0 날아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남습니까? 얘가 남잖아요. F1-F-1이요. 걔가 이미 얼마인 걸 알고 있어? 0인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사실 뭐만 구하면 돼? 여기는 요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2x dx만 진짜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약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저 위쪽에 유형 나눠놨을 때 이름 써져 있는 것처럼 p 적분함수가 같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도 f'을 적분을 하니까 이때는 적분 자체로서 뭔가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실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정도의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F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적분에다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F2는 안 튀어나오니까요. 오케이? 그게 9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10번 뭐 이제는 10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틀리기를 원하지는 않는데 원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졌지만 잘 싸웠다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꼭 하고 오셔야 되는 게 6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9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꼭 해와야 되는 게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n이 1일 때 2일 때 성립한다고 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우선은 식으로 구현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답을 못 내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함수 fx를 생각을 할 건데 지금 n-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을 이런 표현을 보면 괜히 겁이 난단 말이야. 근데 n이 1 아니면 2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직접 집어넣어 보자는 거지. 어쨌든 fx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3의 n승 곱하기 sin 파이 x 더하기 4인데 만약에 n이 1이면 x값의 범위가 n-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은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3 곱하기 sin 파이 x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9 곱하기 sin 파이 x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함수 fx를 다 완전히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쪽에서 이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잘라가지고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롱 여기가 x 이퀄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3 곱하기 sin 파이 x 더하기 4는 sin 파이 x를 3배를 한 다음에 위아래로 위쪽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만들어주는 그래프인데 근데 sin 파이 x니까 주기가 얼마로 바뀌게 될 거냐면 x 앞에 파이 원래 사인의 주기 2파이 파이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원래는 짜잔이 2까지인데 지금 이 그림은 어디다만 그려야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만 그려야 되니까 짜잔에서 끝나겠죠. 근데 그 짜잔이 지금 원래는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었고 거기다가 4를 더했으니까 여기는 7 여기는 플러스 1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될 거냐면 0,4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생각해 놓은 그 그림이 어디서부터 가는 거냐면 0,4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에서 끝나죠. 왜냐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건 주기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를 찍었냐면 7을 찍었습니다. 언제 7을 찍냐면 x가 2분의 1일 때 7을 찍는 거죠. 근데 2분의 1일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x좌표가 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찾아내려고 하는 거는 y좌표가 자연수인 점들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9 곱하기 sin 파이 x 더하기 4는 마찬가지로 짜잔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인데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부터 짜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0,4, 1,4, 2,4가 될 것이고 그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콤마 어쨌든 최대값은 13.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여기가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아래쪽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짜잔까지 와서 x가 2보다 작을 때 해서 여기에 빵꾸를 뚫어주시면 되겠죠. 중요하진 않지만 요 점에 x좌표는 2분의 3이고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5인 것만 체크를 하고, 그래서 저 범위 내에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y좌표가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점의 개수를 지금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6인 거, 5인 거, 4인 거 몇 개? 2개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은 2는 안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3인 거, 2인 거, 1인 거, 짠짠짠 0인 거, 그 다음에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짠짠짠짠 이런 식으로 해서 점 개수를 직접적으로 카운팅 해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6까지는 2개씩,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인 거 하나, 7인 거 하나 이렇게 계산해서 결론하셔도 상관없을 거다. 오케이? 어쨌든 졌지만 잘 싸우, 아니 지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겨야 되는데 잘 싸우려면은 나와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뭔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주어져 있다. 근데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빼서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거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양수잖아. 그러니까 x1이 오른쪽에 있는지 x2가 오른쪽에 있는지, 그러니까 p가 오른쪽에 있는지 q가 오른쪽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그냥 만만해 보이는 저 3차식에서 2차식을 갖다 빼되 뭐를 갖다 붙여줘야 된다? 절대값을 갖다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만약에 표현을 좀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10t에서 뒤쪽에 있는 2분의 5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0을 갖다 뺀 다음에 거기다가 뭘 갖다 붙여야 되는 거냐면 절대값을 갖다 붙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10이 우리가 원하는 거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선은 이게 둘 사이의 거리다. 근데 안쪽에 이제 t에 관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이 있어갖고 얘를 ft라고 설정을 하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그 ft라고 하는 어떤 식의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f를 갖다가 미분하시면 3t 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가 되고,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니까 인수분해하시면 3 곱하기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4.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1과 4에서 만나고 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맞습니까? 다시 말해 절대값을 아직 씌우지 않았는데 저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래프를 대충 갖다 그릴 건데 짜자잔인데 어디서부터만 그리면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t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는 요점 0, 10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1에서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가 4일 때 극소가 되는데 여기는 요 식에다가 지금 t 대신에 4를 갖다 집어넣어 보면 핵심은 접어야 되는지 안 접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t 대신에 4 집어넣게 되면 64 마이너스 15 곱하기 8 더하기 4 집어넣으니까 48 더하기 10. 어쨌든 양수인 건 분명하다. 그래서 얘도 양수의 값을 갖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그 거리라고 하는 건 절대값 한 함수를 만들어야 되기는 하지만 절대값을 씌워봤자 어차피 축보다 위에 그대로 있으니까 0에서부터 출발해보면 짜자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t가 4일 때가 결국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언제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게
t가 4일 때 일어나는 거라는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의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 얘를 미분해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니까. 그래서 얘는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0이고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10인데 그게 가속도가 되고 거기다 t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4를 갖다 집어넣어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t에다가 4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1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입니다. 수열 문제가 오늘 보면은 이런 패턴으로 푸는 게 2개가 나왔죠. 자, 근데 지금 뭐 12번은 사실은 조금 앞쪽에 그래도 배치가 되어 있는 문제고 A에는 등차야. 근데 어떤 공차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초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AK 구하라고 하는 거 보면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공차를 구해내는 게 사실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BN은 N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항이 아니라 N이라고 하는 수가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가 아닌지에 따라서 BN에다 그냥 1을 갖다 더해서 갈 수도 있고 AN을 갖다 더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 있는 게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9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갖다 뺀 게 2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BN의 3번째 항과 그 다음에 9번째 항의 관계가 중요할 겁니다.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니까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나 두 번째 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다음 항들을 만들어가는 규칙을 이용을 할 때 N에다가 뭐부터 집어넣겠다는 거냐면 3부터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이 3의 배수면 아래를 따라가는 거니까 B4가 A3과 B3 두 개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니까 B5는 B4에다가 1을 더하는 거고 얘는 A3 더하기 B3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리고 N 대신에 5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B6은 어쨌든 5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다시 B5에다가 1을 더하는 거고 A3 더하기 B3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9번째 항까지 가야 돼요. 다시 한번 N 대신에 6을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7번째 항은 6을 갖다 집어넣고 3의 배수를 집어넣은 거니까 다시 B6에다가 A6을 갖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B6이 뭐냐? A3 더하기 B3 더하기 2니까 이게 A3, A6, B3에다가 2를 갖다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8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B8, B9를 만들 건데 느낌이 좀 오셨습니까? 3의 배수 아닌 거일 때는 그냥 그 항들에 뭐만 더해가면 된다고? 1씩 더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9번째 항은 이 3번째, 6번째 B3 더한 거에다가 1을 2번, 4를 더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 관계에서도 드러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B9 더하기 B9 빼기 B3이 우변에 있는 B3만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면 되는 거니까 B9 빼기 B3은 A3 더하기 A6 더하기 4가 되고 얘가 27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AN이라고 하는 수열에 대하여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이 23이 되는 것이고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초항은 나와 있으니까 그 관계를 활용을 하여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공차만 구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네. 그게 1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와, 두 상수 a,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gx라고 하는 함수는 f를 그릴 수도 있고 f의 x 더하기 a 더하기 b를 갖다 그릴 수도 있다. 언제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f의 x 더하기 a 더하기 b를 갖다 그려라. 그런데 이 f의 x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원래 있었던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그래프를 갖다 그려놓고 조건 하나 있다. 얘는 실수 전체에서 뭐라고? 연속이다.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어디에서도 연속이 되는 거냐면 0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죠. 그래서 x 이퀄 0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려면 f a 더하기 b하고 f0가 같아야 된다. 근데 f라고 하는 함수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집어넣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5에다가 b를 갖다 더한 게 다시 5가 되고, 다시 말해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0이 됩니다 라고 하는 조건 하나가 우선 만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y는 gx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새로운 ht라고 설정을 했는데, 근데 이게 그 h가 만약에 연속함수면 리밋 t가 k보다 큰 쪽에서 갈 때랑 리밋 t가 k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랑 값이 다를 리가 없죠. 근데 아마 ht는 불연속인 지점들이 있나 봐.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 값을 갖다 뺐는데 같지 않고 절대값 쉬운 게 2가 되는 녀석인 거죠. 그런 불연속인 지점이 3번 일어나야 되는데 1에서 한 번, 4에서 한 번, 5에서 한 번. 그러니까 이게 k가 1, 4, 5인데 t가 k로 가는 거였으니까 이 함수가 y는 1, y는 4, y는 5하고 만날 때 뭔가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렇게 판단을 해놓고 이제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데 저 f라고 하는, 그러니까 g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 누굴 먼저 그리고 싶게 생겼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그나마 먼저 그리고 싶게 생겼어요. 왜냐면 fx가 그대로 나오고 f는 정확하게 숫자들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1이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죠. 그래서 상당히 땡큐한데 뭐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림을 어디서부터 갖다 그려야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0,5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래로 볼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요 꼭지점의 좌표가 2,1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우선 하나 그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0보다 작은 쪽에는 뭐를 갖다 붙여야 되냐면요, 저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적당히 평행 이동해가지고 저 0,5에 붙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붙게 만들 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거든. 이렇게 붙는 거.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데 평행 이동 시켰는데 그 꼭지점의 좌표가 여전히 양수 쪽에 있어가지고 0보다 작은 때는 감소하게만 만들어지는 그림일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y는 t를 갖다 그려봤을 때 몇 번 만나요? 계속 2번 만나다가 y가 1일 때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빵번 만나면 지금 어떤 특정 값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k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게 언제일 때? k가 1일 때. 아니 물론 k가 1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1에서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1에서도 그래야 되고 4에서도 그래야 되고 5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왼쪽 부분만에 이차 함수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차 함수가 이렇게 뭔가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게 붙어야 될 건데 그게 예를 들어 이렇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거든. 좀 더 아래로 내리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 아까처럼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들을 이렇게 갖다가 그려서 봤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t 값이, 다시 말해 k 값이 아까 저기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던 1보다 아래쪽에서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림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아마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다. 우선은 미안해요. 과학 도구를 같이 켜놨더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0,5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고 조금만 다시 그리자. 이렇게 우선은 0,5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파란 하늘색으로 상수함수를 갖다 그려보면 우선은 빵개였다가 여기서는 2개가 되니까 지금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면서 위에 있는 저 조건도 만족을 시키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 새롭게 그려놓은 초록색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돼야 될 거냐면 4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4보다 작았을 때는 2번 만났고 4보다 조금 커지니까 몇 번 만나? 4번 만나서. 그래서 빼면 또 절대값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5보다 위로 올라가면 다시 또 몇 번 만나서? 2번 만나서. 5일 때는 3번 만나긴 하지만 우극한과 자극한을 계산하니까 또 뺐을 때 절대값이 2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f의 xa 더하기 미라고 하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 함수가 어디를 꼭지점으로 하는? 뭔지 몰라요. 알파 콤마 4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건 꼭지점이 1이었거든. 근데 f의 x 더하기 a 더하기 b는 꼭지점이 y좌표가 4거든. 저 a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영향을 못 주잖아.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되겠죠. 1에서 4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b가 3이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a 값 구할 수 있겠네? 근데 그 a가 2개가 나올 거거든. 왜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1, a-3 두 개 갖다 곱한 게 0이라서 a가 1 또는 3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a가 1이 되어버리면 f의 x 더하기 a 더하기 b는 원래 있었던 f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 꼭지점 2,1이 1, 어디까지로밖에 이동을 못하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까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감소하는 부분만 그려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많이 이동시켜야 된다. A는 3이다. B는 4다. 그거 가지고 함수를 구성하고 G에 마이너스 4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신건강을 위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